자, 이번 강좌에서는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앞서서 덧셈 정리라는 것을 공부를 했어요. 기억이 나죠? 합사건에 대한 확률값을 계산하는 방식. 자, A라는 사건하고 B라는 사건에 대한 합사건의 확률은 이렇게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 보태주고 거기에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빼주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여기에 또 추가로 이런 얘기도 했죠. 만일에 A하고 B가 배반이라면 이런 조건이 달라붙게 되면 그때는 각각의 사건의 확률값을 그대로 보태줌으로써 더 이상 작업 안 합니다. 이래줌으로써 우리는 합사건에 대한 확률값을 계산을 한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주로 얘를 활용을 참 많이 했어요. 쉬운 거는 이렇게 하는데 요즘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얘를 이용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지난 강좌에서 공부한 거,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적용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간의 순서에 따르는, 시차에 따르는 그 확률값을 조심해서 체크해라. 순서에 따라 주의하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자, 그래서 A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뒤따라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만일에 그게 영향을 준다면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PA분의 PB A로 계산을 한다. 됐죠? 근데 이번에는 만일에 B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서 그 이후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경우는 B라는 사건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B분의 PA 교 B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게 조건부 확률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이번 강좌에서는 곱셈 정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값을 계산을 할 때 참 많이 사용하고 논리적인 판단을 할 때 또 많이 사용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 자, 먼저 이 식부터 한번 받아볼까요? 이 식에서 PA를 양변에 곱해주면 PA 곱 B라는 사건의 형태가 계산이 되어지겠다. 그렇죠? A 곱 B나 B 곱 A나 뭐 똑같은 거니까. 자, 얘는 이거에 따르면 A 곱하기 PBA라고 써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잇따라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예요. 이 순서로. 그렇죠? 그 다음 여기서 바라다 본다고 지금 PB가 이쪽에 곱해지게 되면 얘는 또 PB 곱하기 PBA 이렇게 쓰여져야 되겠다. 그럼 이번에는 또 어때요? 이번에는 B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거기에 잇따라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곱사건에 대한 확률값을 얘기를 할 때 나오는 형태를 보니까 얘는 얘하고 같고 얘는 얘하고 같대요. 그럼 뭐야? 얘하고 얘하고는 같은 거네.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시간의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뒤에 가서 우리가 적용을 할 때는 순서에 상관없이 이렇게 계산을 하건 이렇게 계산하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공부하는 단계니까 사건들이 어떤 순서에 의해서 체크가 되어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확인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가지고서 이거 중요한 거니까 여기다 박스 하나 쳐놓고 갈까요? 자, 곱셈 정리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아주 중요한 식. 조건부 확률에서부터 유도가 돼서 자, 문제 현장에서 나왔던 거 간단한 문제 하나 좀 보고 갈까요? 자, 지금부터 제비 뽑기를 할 거예요. 전체 제비의 개수는 5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당첨 제비가 2개 들어가 있대요. 2개 들어가 있다. 자, 이때 A하고 B가 이 순서로 하나씩 선택을 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씩 선택을 한다. 이랬을 때 첫 번째, A, B 모두 당첨될 확률.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 자, 우리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A가 당첨되어지는 경우의 사건을 우리 A라고 합시다. A가 당첨되는 사건. 그러면 A가 당첨되지 않는 경우는 뭐예요? A의 여사건이 되어지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B라고 하는 것을 B가 당첨되는 사건이라고 합시다. 그럼 마찬가지로 B의 여사건은 B가 당첨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A도 당첨되고 B도 당첨됐으면 좋겠다. 자, 순차적으로 뽑는데 A가 먼저 당첨이 되고 그 다음에 B가 당첨이 됐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사건 A, B 형태로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써줘야 될까? A도 당첨, B도 당첨, and 그러니까 이렇게 곱사건으로 표시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이 곱사건의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얘를. 자, 얘는 이렇게 계산하거나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순서상으로 봤을 때 A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B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A에 대한 확률을 먼저 계산을 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비를 뽑게 되면 하나 딱 뽑으면 그거 도로 집어넣나요? 아니죠. 빼고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타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로 계산을 해야 된다. A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B가 일어난 거다. 요렇게. 됐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산수 계산만 잘하면 되겠네. 자, A가 당첨될 확률. 5개 중에 2개니까 5분의 2가 되겠다. 그 다음, 그걸 바탕으로 해서 B가 당첨됐다. 전체 당첨 제비의 개수 하나 빠져나갔죠. 그죠? 또 제비의 개수도 하나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래서 둘 다 당첨될 확률은 10분의 1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다. 됐죠? 문제 하나 풀 때 꼼꼼하게 개념 같은 거 체크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놓으면 복잡한 형태도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조금 생각 좀 해봐야 되는 문제. 자, 둘 다 제비를 뽑는데 B만 당첨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B만 당첨됐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뽑는 거니까 A는 당첨이 안 되고 B만 당첨되는 경우. 맞나요? 그러면 A 당첨 안 됐으니까 A의 여사건으로 그리고 B는 당첨됐대요. 요렇게 의 확률 값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얘는 먼저 A가 뽑는 거니까 A의 여사건 나오고 그 여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B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A는 당첨이 안 됐대요. 당첨 안 될 확률 5분의 3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 당첨 제비의 개수 줄었어요. 4개. 전체 제비의 개수는 4개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당첨 제비는 안 줄었죠. 4분의 2 이렇게 되어지겠네. 됐죠? 그러면 얘는 10분의 3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다. 됐습니까?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네요. 자, 그 다음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말을 조금만 바꿀게요. B가 당첨될 확률은 어떻게 될까? 이건 또 무슨 소리야? B가 당첨됐다? 먼저 제비를 뽑는 A는 당첨이 되건 말건 상관없이 B가 당첨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될까? A가 당첨되고 B가 당첨되고 아니면 A는 당첨 안 되고 B는 당첨되고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써보면 B가 당첨되는 경우는 요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것 또는 요거니까 이 두 개의 사건은 배반 사건이죠. 그러니까 바로 요 덧셈 정리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PA 교 B 플러스 PA 여사건의 B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됐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 사실상 끝난 거예요. 맞나요? 이게 지금 여기 있잖아. 맞았어요. 이게 또 여기에 있네. 그러니까 두 개 보태면 그냥 답은 나오는 거예요. 연습 삼아 이것도 한번 써보기로 하자고. A가 먼저 뽑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B가 뽑는다. 아니면
A는 못 뽑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B는 뽑는다.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몇 차례 쓰니까 구조가 눈에 딱 들어오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하고 얘만 보태주면 되는 거니까 10분의 4, 5분의 2 하고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다. 됐습니까?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현장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 조금 여러분들이 까다로워했던 문제 하나만 더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기상 예측에 대한 문제예요. 비 온 날, 그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랍니다. 그 다음 비가 안 온 날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이 3분의 1이래요. 지금까지의 기상 자료들을 다 체크를 해봤더니 대충 이렇더라. 말로는 대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대충이라는 건 없는 거죠. 이 정도의 비율로, 이 정도의 확률로 비가 온답니다. 그랬을 때, 자, 월요일 날 비가 왔어요. 목요일 날 비가 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 자, 월요일 날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우리 목요일 날 야외 활동을 하기로 했어요. 비가 오면 불편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비가 와도 불편할 거는 없을 겁니다. 얘가 비가 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런 예측을 우리가 확률을 통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확률을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좀 봅시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표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월, 화, 수, 목의 그 날씨의 기상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일일이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체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월요일 날 비가 온대요. 그리고 목요일 날 비가 올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중간에 화요일, 수요일에 기상 상태만 점검을 해주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월요일 날 비가 왔을 때 화요일 날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맞나요? 수형들을 그려서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화요일 날 비가 왔다. 수요일 날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맞습니까? 그런데 화요일 날 비가 안 왔다. 수요일 날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그런데 결론은 어때? 수요일 날 날씨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요일 날은 무조건 비가 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체크해 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날씨가 진행될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고. 됐습니까? 그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러면 요 경우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요 경우. 요렇게 연속적으로 비가 오는 날. 비 온 날, 다음 날 비 왔다, 2분의 1. 비 왔다, 2분의 1, 비 왔다, 2분의 1.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8분의 1. 아, 4일 연속. 나흘인가요? 하여튼 4일 연속 비가 올 확률은 8분의 1이랍니다. 됐죠?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날씨가 진행이 될 경우는 또 어떻게 될까? 보는 거야. 2분의 1, 여기는 비 온 날, 다음 날 비가 안 올 확률은 없어요, 지금. 그럼 그걸 우리 예측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자, 비가 온 날, 다음 날 비가 안 올 확률이 얼마냐를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는 맞아떨어지고 이게 지금 틀리네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에 대한 여사건이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비 온 날, 다음 날 비가 안 올 확률은 2분의 1이다. 혹시 모르니까 이거에 대한 여사건도 체크를 해보자고. 그러면 비가 안 온 날, 다음 날 비가 안 올 확률은 얼마일까? 올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안 올 확률은 3분의 2가 되어지는 거네. 그렇죠?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 이제 포함시켜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연속해서 비가 왔다, 2분의 1. 비 온 날, 다음 날 비가 안 왔다, 2분의 1. 비가 안 왔는데 그 다음 날 비가 왔다, 3분의 1. 그래서 12분의 1. 이렇게 되시겠다.
그 다음 이런 경우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2분의 1 곱하기 안 왔는데 왔다 3분의 1 곱하기 B가 연속으로 왔다 2분의 1 역시 12분의 1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 왔다 안 왔다 여기 있네 2분의 1 곱하기 연속 안 왔다 3분의 2 곱하기 안 온 다음날 왔다 3분의 1 이렇게 되어지네. 그죠? 그러면 얘는 9분의 1 이렇게 되어지겠다. 결국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월요일날 비가 왔는데 목요일날 비가 오는 경우는 이거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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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배반 사건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계산해 줘야 될 것은 요것들의 합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8분의 1, 12분의 1, 12분의 1, 9분의 1, 72분의 29가 되어질 거예요. 선생님이 산수를 못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오늘 내용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조건부 확률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이런 곱셈 정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차후에는 순서에 상관없이 계산을 해도 무방하다. 됐습니까?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